요즘 뭘 해도 안 풀리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느낌이요. 근데요, 그게 단순한 슬럼프가 아닐 수 있어요. 사주에서는 이 시기를 교운기라고 부르거든요.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기 직전에 찾아오는 전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운기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교훈기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5가지. 내가 지금 교훈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과 그리고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실천하는 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5번째 징조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주팔자로 따라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운기가 뭔지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해요. 사주에서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큰 계절을 뜻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10년 단위로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만세력 앱 아무거나 다운받으셔서 생, 년, 월, 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대운이라고 나와요. 숫자가 적혀 있을 텐데 그게 대운이 시작되는 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운이 35살에 바뀐다라고 적혀 있으면 33세부터 이미 전환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가 있잖아요.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감기도 잘 걸리고 몸이 약해지는 그 시기요. 대운이 바뀔 때에도 똑같아요. 이 환절기를 교운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보통 대운이 바뀌기 2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요. 1년에서 2년까지, 그러니까 총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교운기에 해당이 돼요. 네, 이 교운기 동안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 많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정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징조로는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가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잘 만나던 사람들이랑 멀어지기 시작해요. 별 다른 이유 없이 연락이 뜸해지거나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죠. 매일 만나도 재밌던 친구가 갑자기 에너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같이 있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피곤해져요.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10년 넘게 매주 만나던 모임이 있었는데 교훈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자리가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시더래요. 억지로 나가봤는데 돌아오면 오히려 더 지치고 피곤해지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끊겼는데 그 시기에 우연히 만난 새로운 사람이 지금 사업 파트너가 되셨거든요. 이건 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대운이 바뀌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오행의 기운이 달라지거든요. 만세력에서 보시면 대운의 글자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전 대운에서 잘 맞았던 사람의 기운이 다음 대운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빠져나가는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새 인연이 다음 대운에서 나를 도와줄 귀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징조로는요, 원인 모를 무기력과 우울함이 찾아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눈뜨기가 싫고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딱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축축 처지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요. 이건 내 몸의 에너지가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운이 바뀐다라는 건 내가 받는 오행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화의 기운, 그러니까 열정과 활동의 에너지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수의 기운, 차분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에너지로 바뀌면 몸과 마음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세력에서 보시면 대운의 글자의 색깔이 확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교운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무기력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징조는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져요. 여기서부터 좀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교훈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게 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거나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교원기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한 분은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셨대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도 늘어나고 훨씬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안 입던 사람도 갑자기 서점에 가고 싶어진다거나, 운동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을 시작한다거나, 사주나 명리학에 관심이 생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건 새로운 대운의 기운이 미리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음 대운에서 필요한 에너지 조금씩 먼저 들어오면서 내 무의식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훈기에 갑자기 끌리는 것이 생기면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다음 10년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교훈기에 시작한 공부나 취미가 새 대운에서 직업이 되거나 큰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요즘 갑자기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다면 거창한 관련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어보고 이 정도로만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다음 대운에서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징조는 환경이 강제로 바뀌어요.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징조인데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환경이 확 바뀌어요. 이사를 가게 되거나 이직을 하게 되거나 살던 동네를 떠나게 되거나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이걸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쪽이든 결과는 비슷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저항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현재에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다음 대운의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요. 만세력에서 대운이 바뀌는 시점 전후로 이사나 이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딱 맞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전환이 환경 변화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교운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세력 앱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생년, 월, 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대운 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운이 바뀌는 나이가 적혀 있어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대운이 38살에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면 36살부터 이미 교운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한 1년 반 전부터 교운기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운이 36살에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면 36살 이미 교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고 나서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적응 기간이고, 그러니까 대운 전환 나이를 중심으로 앞뒤 2년 정도를 보면 좋습니다. 30년 단위로 바뀌는 대대운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잡아서 3년에서 4년 정도로 교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시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징조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면 거의 확실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운기를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운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큰 결정은 가능하면 미뤄주세요. 교운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거든요. 에너지가 재편되는 시기라서 직관이 평소보다 못할 수 있어요. 큰 투자나 큰 계약, 중요한 결정은 교훈기가 지나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십니다. 둘째는 체력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교훈기에 몸이 약해지는 건 거의 공식이에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듯이 이 시기에는 운동이든 식단이든 수면이든 기본 체력에 신경을 써주세요. 몸이 버텨야 마음도 버팁니다. 셋째는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세요. 교훈기에 기존 인연이 정리되는 건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이 다음 10년의 귀인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낯선 만남을 거부하지 마세요. 넷째는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교훈기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내면이 요동치거든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나 감정을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교훈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다음 대원을 설계하는데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자, 오늘 교훈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만 짚어드리면 교훈기는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에 거치는 전환의 시기거든요.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무기력해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관심사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 이 모든 게 다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두세요. 교훈기가 끝나고 새 대운이 시작이 되면 초반 2년에서 3년이 진짜 터지는 시점이거든요. 대운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그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교훈기 동안 내려놓은 것들, 새로 시작한 것들, 만난 사람들이 이 시기에 결실을 맺기 시작해요. 새 대운 시작 후 2년에서 3년 차, 이거 꼭 메모를 해두세요. 저도 대대운의 변화에서 겪었던 교훈기 시기에는 정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지금의 제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힘드신 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의 교훈기가 무사히 그리고 값지게 지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는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보는 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